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웬만하면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도 물론 그 관점은 동일하고요. 단지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방 접종 차원 그리고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자, 현재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전일 기준으로 3%가 조금 넘게 빠지고 있죠. XRP가 3% 정도면 적지 않은 수치고요. 자, XRP에 대한 우려보다도 사실은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관한 사항인데요. 비트코인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5%, 이더리움도 3% 정도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일봉이 바뀌죠. 어제도 빠지고, 자, 오늘 9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 11만 5천 달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비트코인이 11만 5천 달러 가격대를 지켜줘야지 시장이 그나마 덜 흔들거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11만 5천 달러 이하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자, 52평선. 자,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해줄 거고요. 이것마저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깊은 조정이 나오면 이거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 부분에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일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일단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더리움과 XRP,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면 비중을 자, 일부 축소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받고 나서 또 반등을 꼭 할 거고요. 그리고 조정받았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에서 그냥 대응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꼭 필요하신 분들만 비중 조절을 통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자, 현재 XRP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좀 짚어 드릴 건데요. SEC와 리플의 사건이 최종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죠. 이제는 소송에 대한 부분보다는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사업 확장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던 말과 개를 같이 하는 거죠. ETF와 은행 라이선스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웰지스티스의 이번 XRP 레저를 통한 블록체인 결제와 그리고 재무관리 이 통합 시스템에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기업들이 대체 대조표에서 XRP를 재무자산으로 추가하면서 기관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확실하게 소송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면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 XRP 홀더분들이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XRP 가격에 직접적인 펌핑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매번 제가 강조를 드렸던 사항들이라 많이들 알고는 계실 텐데요. 자, XRP 현물 ETF 뉴스들. 자, 이것은 뭐 9월에서 10월 정도면 하나씩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뭐 그레이스케일을 비롯한 21 쉐어즈, 비트와이즈, 뭐 캐너리, 위스덤, 트리 그리고 뭐 플랭클린 템플턴, 코인쉐어즈, 렉스쉐어즈 등 여러 가지 ETF 신청서가 SEC에 대기 중이죠. 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승인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XRP 가격의 직접적인 펌핑이 일어나겠죠. 또한 이 기관들의 XRP를 재무준비금으로 자산에 도입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XRP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또한 기관들이 리플사에서 직접 XRP를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우리처럼 시장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법적으로 코인 생태계가 발전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자, 리플의 은행 면허 취득과 여기에 연준 마스터 계좌 이 승인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크게 펌핑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스위프트 관련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XRP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은 XRP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면서 여기에 대한 소식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있어서 대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받쳐줘야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부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한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현물 ETF 자금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사건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요. 자, 먼저 연준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개는 이번 주에 있는 일정인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일정들, 그리고 미국 실업수당 청구 및 PMI 발표가 잡혀져 있죠. 그리고 현재 일시 중단된 미 의회에서의 입법 진행 상황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흐름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입법에 차질이 나타난다든지 연준이 매파적인 신호를 보낸다든지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이러한 것들은 시장의 약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자, 반대로 의회에서 클래리티 이 법안이 통과되고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ETF에 자금이 몰리는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오히려 최고가를 달성할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지금 진행 중인 법안 중에 클래리티 법안이 어떤 상황인지 잠깐 살펴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은 통과가 됐죠.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남아 있는데요.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하원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너무 약하다. 자, 그러면서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휴회 기간이죠. 자, 하반기에 휴회 일정을 보면요. 지금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 검토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해도 공식적인 의회 일정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자, 이때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즉 9월 달이 되어야 다시 입법에 대한 일정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자, 중간중간 또 쉬는 날이 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정이 빡빡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원에서 올라왔던 게 반대로 막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상원에서 또 새로운 클래리티 다른 버전을 또 발의해서 하원과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법안에 대한 심의는 9월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고요. 9월 복귀 후에 아직까지는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 상원 버전의 클래리티 법안을 완성한 다음에 하원과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통과시켜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죠. 특히 이번에 상원에서는 이 초안을 보면은 부수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부수자산이라는 개념은 관할을 SEC 쪽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즉 하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증권은 그대로 SEC가 하고 이 디지털 상품 같은 경우에는 CFTC로 하자. 자, 이런 개념인데요. 자, 여기서 상원 같은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상원 같은 경우에는 부수자산 준증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지금 현재 구도가 상원의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 은행위원회가 있고요. 농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은행위원회 밑에는 SEC가 있고요. 자, 금융 쪽과 관련된 부분 농업위원회 밑에는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말 그대로 상품 위주죠. 그래서 상원은 이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하지 않고 증권은 아니지만 증권과 비슷한 요소가 있는 부수자산, 해석에 따라 약간씩 틀리는데요. 자, 부수자산 또는 준증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SEC에 관할권을 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SEC 중심으로 가자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야 구조적으로 더 깔끔하다 이겁니다. 아까 은행위원회 밑에 SEC가 있었고요. 농업위원회 밑에 CFTC가 있었죠. 자, 구조적으로 이게 깔끔한 거 아니냐. 그리고 SEC가 CFTC보다 6배는 더 크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규제를 해왔듯이 이 소비자, 투자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능숙하다. 그래서 관할은 SEC에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면 하원의 클래리티 법안과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이 각각의 버전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하원 같은 경우에는 CFTC 중심으로 가자라는 거고요. 즉 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보자라는 거고요. 상원은 SEC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수자산 또는 준증권의 개념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SEC가 증권성 논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SEC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해결하자라는 입장이고요. 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상원 버전에서는 SEC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하위 테스트 지금까지 증권이다 아니다를 판단했던 기준이었던 이 하위 테스트가 말이 많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 이것을 대체를 할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특히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자, 그것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은행위원회에서는 자, 만약에 이게 상품이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돼서 CFTC 쪽으로 가게 돼서 지금과 같은 하원에서 올라온 법안과 같이 진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증권인데 이 증권법은 아무래도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을 편법으로 증권으로 발행해야 될 것을 자, 암호화폐 코인으로 발행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악용될 수 있다. 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진 않겠죠. XRP 홀더분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적인 자, 암호화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벤트들을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물 ETF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입법 진행에 대한 부분, 특히 클래리티 법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데이터, 뭐 경기에 대한 부분, 고용에 대한 부분, 물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암호화폐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움직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의 뭐 매파적인 비둘기파적인 이러한 신호는 결국 금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을 흔드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XRP ETF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현물 ETF로 운영 중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 자금이 빠져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지표인데요.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바로 FOMC 회의록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죠. 자, 그리고 PMI, 제조업, 서비스 분야, 제조업 분야, 서비스업 분야, 이 구매자 관리 지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의 연설인데요. 자, 여기에서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올지 매파적인 내용이 나올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 발표가 돼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이 PPI 생산자 물가지수 이후에 나오는 연설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장을 진정시키든지 또는 시장을 조금 더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신속하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 함께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제 영상 올라오면 빠르게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상당히 시장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1만 5천 달러가 깨지면 그 다음 52평선 여기서 지지받는 것을 기대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여기마저 깨진다면은 자, 아무래도 조금 깊게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자, 다른 암호화폐는 훨씬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XRP 같은 경우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좋은 호재들, 대형 호재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XRP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빠지면 시장 전체적인 것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자, 올라가면은 시장 분위기 플러스 자체 호재 이슈들 때문에 다른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올라간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아무래도 독자적인 움직임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 매번 그랬듯이 자, 결국은 자, 이렇게 삼각 수렴하다가 결국은 펌핑이 나왔죠. 또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시장이고요.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도중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그림이 나올 거고요. 크고 작은 수렴하고 펌핑 나오고 수렴하고 펌핑 나오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다. 벌써부터 뭐 난 다 팔고 떠났다. 자, 리플은 안 된다.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관점은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더 올라갈 거다. 대신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다. 결국 코인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은요. 자, 이만큼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만큼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실제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코인 시장에 대한 확신과 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만큼만 본인의 그릇이고요. 그만큼만 수익을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아예 부정적이거나 자, 불신하시는 경우에는 아예 기회가 없었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결국은 자,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자, 온라인 쇼핑 이거는 뭐 안 된다 된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 될 거다 앞으로는 이게 대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큰 돈을 벌었죠. 그런데 자, 이거는 안 돼. 직접 보고 만져보고 물건 사야지 이건 안 돼라고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투자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예전에 그 재래라고 해야 되나요? 전통적인 이 판매 방식에 머물러 계시면서 오히려 지금은 크게 손실이 났겠죠.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시대의 흐름이 어떤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방향성을 알아야 돈을 벌고요. 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전통 금융에서 코인 나쁘다, 코인은 사기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정치인들이 코인은 안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 세상이 바뀌고 있죠. 코인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제는 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교훈을 얻고 생각을 바꾼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지만 자, 과거의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자, 집값은 떨어질 거야. 인구도 줄고 집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질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집을 안 사셨던 분들 지금 집 사기 힘들죠. 물론 뭐 지방 이런 데는 집값 많이 떨어진 곳도 있죠. 하지만 서울, 경기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위치가 좋은 곳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죠. 물론 떨어지는 코인도 있겠죠. 하지만 좋은 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좋은 코인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코인 떨어질 거니까 아예 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불안하시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시면서 좀 그러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떨쳐버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자,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버틸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버텼더니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 그때 가서 버틸 수 있게 해줬던 사람이 무척 고마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주변에다 얘기를 하면 10명에 한 7, 8명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야, 위험해. 내가 아는 사람은 이거 하다가 망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정작 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7, 8명은 투자도 안 해본 사람이고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결정 질 수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10,000원 할 때 아니면 비트코인 뭐 몇천 원 할 때 몇백 원 할 때 자, 비트코인 앞으로 괜찮아. 사야 돼. 자, 주변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별 생각이 없는데 비트코인 정말 그런가? 이러고 10,000원에 사서 1억 6천만 원 됐겠죠? 물론 중간에 자, 이제는 팔아야 돼. 자, 10만 원이 딱 맥시멈이야. 이렇게 된다면 거기서 끝났겠지만 자, 비트코인 자, 2억 간다. 자, 10억은 간다. 이러면 아마 1억 6천만 원까지는 버텼겠죠. 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있다. 자, 코인은 사기다. 위험하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10,000원으로 1억 6천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거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XRP 자, 리토석이다. 자, XRP가 가겠냐. 자, 이러신 분들만 주변에 있으면
점점 그 의견에 점점 그 얘기에 빠져들면서 불안해지고 결국은 팔면서 시장을 떠나게 되겠죠. 나중에 이만큼 올랐는데 자, 그 사람들 뭐 원망해도 소용이 없죠. 그 사람들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한 본인을 탓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 저는 리플 XRP 제가 뭐 대변인도 아니고 제가 XRP 뭐 리플사 사장도 아니죠. 저는 리플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리플 좋다고 얘기를 해주면 뭐 리플사에서 저한테 뭐 얼마 준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땐 리플 정말 좋은 코인이고 이만큼 더 갈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있지만 리플보다 더 강력하고 더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나오면 저는 그때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더 좋다. 자, 리플은 이제 좀 위험하다. 강력한 경쟁 상대로 인해서 아마 좀 펀더멘탈이 깎였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 이런 상황이 아니다. 리플은 더 들고 가야 된다. 그게 제 관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뭐 좀 떨어지고 조정받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쭉 가면서 꺾일 때 자, 이 부분 어딘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계속해서 조정도 나오고 펌핑도 나오고 자,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중요한 건 자, 선물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왜냐?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에 따라서 청산당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 방향성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럼 매도 지금은 걱정하실 거 없죠? 자, 지금은 매도하고 시장을 떠날 시기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도는 제가 대신 고민을 해 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벤트들 모니터링 하면서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라는 얘기 분명하게 드릴 거고요. 그래서 매도는 일단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리플 XRP 홀더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이내에 모두 수익 구간에 계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하나 라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겠죠.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000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 XRP 자, 제가 매도 사인 드릴 때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매도를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플 XRP만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이 수익적인 부분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안전하게 단타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단타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단타를 진행하면 좋을지 나름대로 팁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100일의 기적 2기 8월 15일 30일차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 지었고요. 자, 50만원으로 2기 같은 경우에는 1765만원 달성하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 3기를 진행할 건데요. 자, 이제 3기 준비를 해놓고
내일부터 1일차 진행할 겁니다. 만약 내일 시장이 좋지 않으면 내일 모레가 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내일부터 진행할 거고요. 자, 이거는 제 휴대폰이고요. 100일의 기적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도 등록을 해놓고 문자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수익 인증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동영상으로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추천을 해드린 다음에 나중에 자, 다 오르고 나서 자, 보셨죠? 이렇게 올랐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해드리고 그 중간에 과정까지 다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죠. 아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제 오리엔테이션 문자 3기 진행하실 분들께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공식 일정 내일부터 시작한다는 안내 문자까지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보내드렸는지 잠깐 보시면요. 100일의 기적 3기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오후에 오리엔테이션 문자 드렸습니다. 자, 3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되는지 자,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 3기 1일차 시작은 이제 추후에 공지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할 거고요. 자, 오늘 오전에 제가 8월 19일부터 1일차 시작한다고 또 공지를 드렸죠. 자, 내일부터 우리 또 한번 열심히 달려갈 거고요. 자, 요즘 나온 핸드폰들은 기능이 좋아져서 이렇게 뭐 일정이 있으면 일정 추가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까먹지 않게 이렇게 일정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기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드렸고요. 내일부터 정식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100일의 기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50만 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공식 일정은 30일차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30일차가 지나면 다음 기수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전에 계셨던 뭐 1기, 2기, 뭐 3기 분들도 계속해서 이어서 따라오실 분들은 쭉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3기 오리엔테이션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00일의 기적은 뒤에 이제 안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분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꽤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100일의 기적은 4기, 5기, 6기, 7기 계속해서 진행할 거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0일의 기적 오랫동안 참여 못하시고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통방에도 단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스팸으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이 안 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참여를 못하고 계시다 하면은 죄송하지만 100일의 기적 신청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소통방도 입장을 해주셔서 기다리신 동안이라도 단타 통해서 수익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진행하는 단타 또한 100일의 기적 못지않게 수익 잘 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소통방 입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통방 입장 같은 경우도 영상 뒷부분에 입장 방법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일의 기적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바토큰 불과 2일 만에 75% 상승, 게임빌드 42% 상승, 패치펭귄 72% 상승, 무브먼트 69%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GP의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